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첫째, 제사는 일일이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사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둘째, 생일은 각자의 부모님과 보내는 것이 좋겠어요. 셋째, 명절에는 당일 방문만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시댁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요. 이야기 앞서 자식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인천에 사는 65세 서덕희님입니다. 30년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서 씨는 남편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들 세훈의 결혼을 시작으로 그들의 일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세훈이한테 전화 왔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 영식이 물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은 요즘 아들 소식에 더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서 씨는 남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 주엔 통 연락이 없네요. 바쁜가 봐요. 서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통화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서 씨 부부는 세훈이를 키우는데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세훈이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35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과장 승진하고 나서 요즘 해외 출장이 잦네요. 영식의 말에 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T 기업에서 일하는 아들은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세훈이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세훈이가 결혼하면 줄 신혼집은 벌써 마련해 두었지만 서두르고 싶진 않았습니다. 좋은 인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게 부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은 다 늦게 결혼하잖아요. 조급해하지 말아요. 서 씨의 말에 영식은 신문을 내려놓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거실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아들 세훈이와 함께 차를 마시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에 3번은 꼭 집에 들러 같이 식사를 했고 생일이면 작은 선물이라도 빼놓지 않고 챙겼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라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서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연애한다는 말도 없더니 어떤 사람인데?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아들의 연애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들려온 결혼 이야기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변호사예요. 이름은 미래고요. 다음 주 상견례 어떠세요? 서 씨는 얼른 달력을 펼쳤습니다. 예비 며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전화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쑥스러웠는지 아들은 상견례 날짜만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세훈이가 결혼한대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은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설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서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은 어떤지 미리 알고 싶었습니다. 아, 그게 미래 씨가 상견례 때 한 번에 뵀으면 좋겠대요. 세훈이의 말에 서 씨는 잠시 눈썹을 찌푸렸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며느리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 예비 며느리 미래는 서 씨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로스쿨을 나온 똑부러진 며느리는 상견례 자리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미래는 마치 법정에서 변론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 씨는 예비 며느리의 눈빛에서 단단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첫째, 제사는 일일이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사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 씨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앞으로 제사를 지내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요. 서 씨는 아직 돌아가지도 않은 시부모의 제사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생일은 각자의 부모님과 보내는 것이 좋겠어요. 셋째, 명절에는 당일 방문만 할게요. 마치 계약 조항을 읽어내려가듯 조목조목 정리된 말투의 서 씨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시댁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옆자리에서 세훈이가 불안한 듯 어머니 서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서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요. 그날 이후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서 씨는 며느리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시대가 변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서 씨의 마음속 불편함은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는 며느리, 문자로만 안부를 전하는 짧은 대화들. 세훈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밥이나 먹고 가지 그래?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말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농장 일손이 모자라 도와드려야 해서요. 세훈이의 말에 서 씨는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주말마다 처가에 농장 일을 하고 집수리를 돕고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반면 시댁인 서 씨의 집은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여보, 나만 그런가요?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영식은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아내를 위로하느라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 허리 디스크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진 적은 없었습니다. 서 씨는 다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세훈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 네.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네. 올 수 있니? 아, 지금 처가에 와 있어서요. 내일 퇴근하고 갈게요. 전화를 끊은 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헐레벌떡 달려왔을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병실 침대에 누운 영식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 씨는 남편의 말이 도리어 마음 아팠습니다. 자식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이제는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영식의 퇴원 후 서 씨의 일상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아들은 겨우 안부 전화 한 통을 했을 뿐 발걸음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어떠세요? 서 씨는 매일 아침 남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영식은 괜찮다고 했지만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니,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영식의 말투는 늘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곤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울리는 세훈이의 전화였습니다. 서 씨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응, 무슨 일이니? 미래가 임신했어요. 순간 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쁨과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메웠습니다. 정말 몇 개월이나 됐어? 이제 5개월이에요. 지난 주말에 처가에서 임신 축하도 했어요. 서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면 벌써 배가 불러올 시기인데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게 더욱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귓가에 아들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임신 5개월. 처가에서의 축하식. 축하한다. 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식은 아내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 했습니다. 세훈이한테 전화 왔었나 봐요. 네, 미래가 임신했대요. 벌써 5개월이래요. 서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척 물소리만 듣고 있는데 영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참 기쁜 소식인데 왜 울어요? 안 울어요. 눈에 비눈물이 들어갔나 봐요.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제야 서 씨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 주말에 처가에서 임신 축하를 했대요. 우리한텐 전화로 알리고. 그래도 연락은 했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첫 손주 소식에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서 씨는 일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첫 손주를 가진 며느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영양제와 간식거리가 가득했지만 정작 이걸 언제 전해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 씨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뒤로하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래야, 네,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몸은 괜찮았어. 힘들진 않고. 네, 좀 힘들긴 한데 세훈 씨가 잘 챙겨줘서 괜찮아요. 미래의 대답에 서 씨는 잠시 말을 고르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임신 5개월이면 조심할 일이 많을 텐데. 친정엄마가 산후조리 다 해주신대요. 벌써 산후조리원도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 친정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시나 보구나. 자신은 이제야 전화로 임신 소식을 듣는데 친정에서는 이미 산후조리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주말마다 오셔서 입덧할 때 먹을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미래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친정어머니, 태교 음악회도 함께 가고 유모차도 고르러 다녔다는 이야기. 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래야, 뭐 도와줄 일 없니?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 씨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세훈 씨랑 둘이서 얘기 많이 했는데요. 출산하고 나서도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서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이렇게 멀리하는 며느리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훈이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세훈 씨도 동의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양육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미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라고. 그럼 당연히 이해해 주셔야죠. 어차피 저희는 어머니 눈에 다른 사람이잖아요. 미래야, 죄송하지만 피곤해서 이제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 씨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들었지만 서 씨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만 갔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하는 걸까요? 나도 모르게 너무 구식으로 굴었을까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영식은 천천히 아내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변한 거지. 여보, 우리가 세훈이를 너무 우리 방식대로만 사랑한 것 같아요. 그 애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 말이 맞아요. 우리는 늘 요즘 애들은 달라라고만 했지. 정작 그 마음을 이해하려 하진 않았잖아요. 영식은 아내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냥 조금 물러서는 거예요. 미래가 원하는 만큼만, 그 아이가 편한 만큼만.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서씨 부부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씨는 아들 부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된 며느리가 걱정되었지만 미래의 말대로 독립적인 가정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제가 약 가져다 드릴게요. 영식의 허리 통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서씨는 남편의 허리를 문지르다 문득 세훈이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아픈데도 찾아오지 않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지만 그 마음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많이 편찮으신가요? 갑작스러운 미래의 전화에 서씨는 놀랐습니다. 한 달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래, 조금 안 좋으시네. 세훈 씨가 걱정해서 제가 연락드렸어요. 서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걱정됐다면 직접 연락하면 될 텐데 왜 며느리를 통해 연락하는지 서운했습니다.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조금 망설이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찾아뵐까 하는데요. 서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아, 그럴 필요 없어. 너희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아버님도 편찮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서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부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또다시 상처받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알았어. 그럼 토요일에 오렴. 전화를 끊고 서씨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엌 구석에 놓여있던 임산부 영양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현관문이 열리고 세훈이와 미래가 들어섰습니다. 6개월의 임신으로 배가 눈에 띄게 불러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엄마, 큰일이 생겼어요. 세훈이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장모님께서 욕실에 미끄러지셔서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2달은 입원하셔야 한대요.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산후조리원은 예약해뒀는데 그 이유가 걱정이에요. 바로 미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출산 후에 아이 좀 봐주세요. 물론 저희 방식대로 키우는 걸 존중해 주셔야 해요. 서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멀리 하더니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니 찾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시간은 제가 정할게요. 어머니께서 오실 때도 미리 연락드릴 거고요. 아이 양육 방식도 제가 정한 대로만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어머니, 어디까지나 규칙은 지켜주셔야 해요. 미래는 마치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하듯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서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알겠어. 서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식은 아내의 표정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씨는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텃밭의 상추는 여전히 무성했고 봄바람은 평화롭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보,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요?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영식은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세훈아, 네, 아버지. 너희한테 할 말이 있구나. 네, 세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렴. 네. 무슨 말씀이신지.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잖니. 내 선택, 내 아내의 선택을 존중해 주마.
잠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너희 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을 거야. 손주도 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도록 해. 대신 너희들이 알아서 키우거라. 우리는 더 이상 조언도 도움도 하지 않을게. 아버지, 하지만 세훈아, 그건 우리가 더 이상 너희의 부모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내 부모고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어. 세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죄송해요.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섭섭해하세요? 당연히 섭섭해하시지. 하지만 너를 미워하시는 건 아니야. 그저 시간이 필요하실 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서 씨는 남편의 어깨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잘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마음을 비워야죠. 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요. 텃밭도 가꾸고 여행도 다니고. 영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진정한 놓아주기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